다섯 번째 우리가 가정했던 것은 뭐냐면, 자, 에이전트는 한 가지 형태의 아웃풋만 생산을 해요. 다시 말하면 Q, 요 하나만 생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하나의 에이전트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프린시펄은 여러 명의 에이전트와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명의 프린시펄과 한 명의 에이전트만 고려를 했어요. 이제 우선 시작으로 여기에선 네 번째 가정을 완화할 경우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불확실성과 위험 깊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불확실성을 일단 도입할 것이고 노력 수준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가 좋거나 나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스크 어버스한 상황을 볼 텐데 누가 위험 깊이적이 되냐면 우리가 살펴보는 에이전트가 바로 위험 깊이적인 사람이 돼요. 어떻게 위험 깊이적인 효용 함수를 가정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생산 함수는 이런 형태를 가져요. 그래서 퍼포먼스 생산량은 노력 수준과 비례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랜덤 컴포넌트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랜덤 변수 엡실론은 기대값이 0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0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경험적으로 뭐 여러 차례 노력을 하고 뭐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이런 상황은 이제 반복하는데 결과는 뭐 어떨 때는 나쁜 럭이 실현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좋은 럭이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bad 럭이나 good 럭이 올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면 항상 제 성과는 제 생산량은 혹은 제 뭐 매출액은 제가 투입한 노력 수준과 이제 평균적으로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랜덤 변수의 평균 혹은 기대값은 0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전혀 무리가 없는 가정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에이전트와 프린시펄 생각할 텐데 뭐 굳이 카 딜러십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에이전트는 세일즈 퍼슨이라고 생각하시고 프린시펄은 오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실제로 자동차 딜러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죠. 영업 활동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무슨 뭐 특히나 일본 자동차 딜러샵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뭐 뭐죠? 저기 반일 뭐였죠? 예, 그 일본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불매운동, 불매운동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정적인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엡실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일스 퍼슨이 뭐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 사원이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출시된 어떤 새로운 자동차의 모델이 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자동차를 바꿀 때가 됐는데 이 회사에서 만든 새로 나온 모델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뭐 그렇게 영업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매출액이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런 현상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에이전트 프로블럼부터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우선 에이전트는 위험 기피적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효용 함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보수 마이너스 노력에 따른 비용이라고 썼는데요. 이제 에이전트의 효용 함수를 조금 다르게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전트는 위험 기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이전트가 위험 기피적이라고 할 때는 어떤 것을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거냐면요. 어떨 때는 급여 수준이 높고 어떨 때는 급여 수준이 낮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싫어한다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급여 수준이 어떨 때는 높고 어떨 때는 낮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급여 수준의 분산이 크다 혹은 급여 수준의 뭐 표준 편차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을 기본적으로 선호하지만 급여의 변동성이 커지면 에이전트의 효용 수준은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방법은 페이의 분산을 효용함수에 한번 집어넣어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크면 클수록 효용함수가 떨어질 테니까 이제 분산에다가 페이의 분산을 효용함수에 넣되 분산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의 효용함수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텀에 wage가 나오는데요. pay가 나오는데 pay의 기대값으로 제가 표현을 했고 두 번째 텀은 심리적 비용,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V의 W가 바로 W의 분산, variance를 표현한 거예요. W의 분산을 가리킵니다. 분산을 우리가 영어로 variance라고 하는데요. 그 variance에 V를 따서 제가 V라고만 썼습니다. variance, CE, 예. W의 분산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왜 이러죠? W의 분산이 크면 클수록, 자 여기 마이너스를 달았어요. 자 크면 클수록 효용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떨 땐 소득이 높고, 어떨 땐 소득이 낮고, 이 편차가 크면 클수록 에이전트는 싫은 거죠. 편차가 전혀 없으면 당연히 분산은 제로가 될 테니까, 그럴 때는 최고의 상태인 거죠. 최선인 거죠.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자, 요 R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보시죠. 자, R을 생각해 보면 나중에 또 설명은 나오지만요. 페이의 변동성에 대해서 얼마나 이 변동성을 싫어하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척도라고 할 수 있어요. VW를 우리가 V의 W를 페이의 보수의 변동성이라고 할까요? 보수의 변동성을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R은 그 싫어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R의 값이 1인 경우랑 2인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R이 만약에 1의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그냥 편의상 1만큼 싫어하는 거고요. R이 만약에 2의 값을 갖는다면 이 사람보다 1의 값을 갖는 사람보다 이제 2배 싫어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R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수의 변동성이 더 싫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앞에서 에이전트가 리스크 어버스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사실상 위험 중립적인 경우를 본 건데요. 리스크 뉴트럴한 경우에 사실 우리가 R이 0의 값을 갖는다라고 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R이 0의 값을 갖는 경우를 본 거죠. 그래서 이 텀은 사실 사라졌던 거예요. 앞에서는. 하지만 이제 R이 0의 값을 갖지 않고 어떤 0보다 큰 값을 갖는 경우에는 이 텀이 살아나겠죠. 보수의 변동성을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자, 이제 첫 번째 텀 보수의 기대값 expected value라고 하고요. W의 기대값이라고 읽습니다. 혹은 W의 평균이 되겠죠. 자, 왜 pay를 기대값으로 쓸 수 있냐면 우리가 뭐 주사위를 던지기 해서 나오는 값은 기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 중에 어떤 값이 나오기 때문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값은 하나가 아니라 6가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서 얻은 값은 주사위 던지기의 기대값이 되겠죠. 왜 우리가 W를 그대로 쓰지 않고 W의 기대값을 쓰냐면 물론 여기서 에이전트의 효용함수를 비교적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페이의 기대값을 쓴 거예요.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페이의 기대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단순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페이의 기대값은 자, 우리가 페이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wage는 A 더하기 B의 퍼포먼스 Q였었어요. 자, 그런데 생산함수가 이제 log 컴포넌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Q는 델타의 노력 수준 더하기 log 컴포넌트예요. 이렇게 우리가 Q를 썼습니다. 그래서 Q 대신에 제가 델타의 E 더하기 엡실론이라고 하는 생산함수를 대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대값 가로 안에 있는 식을 다시 쭉 전개를 했습니다.